네, 이고은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2차 공판이었죠. 그러니까 1차 공판 때 나온 증인이 다시 나와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1차 공판 때도 역시나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요. 지난 1차 기일 때는 검찰 측의 지우 신문이 있었고 오늘은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공판이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은 1차 공판 때에는 법정 내부의 모습이 촬영이 불어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2차 공판 때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성현 단장에 대한 신문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간 조 단장이 검찰 측 지신문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 조 단장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단장 은 그런 부분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이진우 사령관이지 조 단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란 지시를 조 단장이 받았다 한들 이것이 곧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는 결국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작전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라면서 오히려 반문을 제기하는 날선 공방이 오간 이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 단장이 헌법재판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또렷하게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언이 흐려지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게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단장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증언 기억도 있더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영기 대대장의 증언도 있었죠.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영기 대대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성현 단장과 동일하게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 모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김영기 대대장의 증언 내용에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할지 직속 상관으로부터의 지시는 그간 이 헌법재판이랄지 기타 모든 절차에서 역시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이지만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23년간 군생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위해 충성했고 국가와 국민을 지켰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였을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스타 검사로 어떻게 생각하면 발돋움하게 했던 유명한 어록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항명죄가 된다면 자신의 부활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뼈아픈 그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말 중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결국 비상계엄은 곧 칼과 비슷하다라고 빗대어 설명한 것인데요. 칼로 요리도 할 수 있고 나무를 베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땔감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아픈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인이나 여러 가지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다라고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곧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다라는 점까지 증명돼야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보다는 그 말을 직접 하는 시간이 좀 줄었던데요. 뭐 어떤 이유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1차 공판 같은 경우에는 공소 요지를 검찰이 낭독을 하면 피고인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부동의하는지 자신의 의사를 세세하게 밝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93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번 기일은 좀 다릅니다.
증인 신문, 즉 반대 신문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주로 신문을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고요. 하지만 2명의 반대 신문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검찰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손을 번쩍 들고 또 자신이 발언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증인을 부르는 순서 여기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결정적인 부분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8명만이 증인 신청이 되어 있고 증인 신문 기일이 예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원래는 피고인이 첫 번째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여부를 밝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증거 중에 어떤 것을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를 밝혀야만 두 번째 기일부터는 부동의한 증거, 그 조서의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나와서 한 명 한 명 신문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증거에 대한 의견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8명만을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현재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조금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을 초반부에 부르게 되면 결국에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준 재판부 초반 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재판부도 이 초반에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로 인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로 증인을 부르는 이 순서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오늘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연말까지 다 잡아놨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12월까지 꽉 채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판 기일을 다 예정을 해놓았는데요. 그만큼 재판부로서는 내가 이 해당 재판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 이 재판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읽히기도 하고요. 또 현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인데 윤 전 대통령 측도 아무래도 아마 5월 12일에 예정된 다음 기일 전까지는 증거에 대한 의견 밝힐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증인들의 조서를 아마 부동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많은 증인 신문이 필요한 만큼 12월 연말까지 일단은 기일들을 최대한 정해놓고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몇 분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매 공판 기일마다 촬영 신청을 받고요. 네. 이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사 피고인이 부동의한다 한들 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매 기일마다 촬영, 허용 내지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4번 결정하겠군요. 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